예,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김현 의원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젯밤은 좀 주무셨나요?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전 국민이 모두 잠을 못 잤는데요. 네, 저는 잤습니다. 아우, 잘하셨습니다. 또 일어나니까 이런 방송 소식이 때문에 있네요. 잤습니다. 네, 네. 철저히 준비된 의원님 모습 멋있습니다. 여성 최초의 이제 춘추 관장으로서 정말 언론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 오늘 새벽에 진행됐습니다. 굉장히 뭐 SNS 맨 처음에 숙청 이야기 나오고 여러 혁명 이야기 나오고 한국과 뭐 같이 뭐 상황 못하겠다 우려점들이 많았지만 역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피스 메이커고 네. 본인은 좀 이렇게 겸손하게 네. 네, 페이스메이커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두 단어가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을 상징하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숙청 또는 혁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긴장된 상황이 1시간 전에는 있었는데 네. 그 얘기가 어쨌든 화제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네. 또 그런 오해도 풀렸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네.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선동을 했던 극우 성향의 그런 분도 있었고 네. 또 정강훈 목사가 네. 이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그게 이제 미국 가서도 그 일이 있어서 네.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네네. 다행히도 그 오해도 불식이 됐고 그다음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간 만년필을 네. 이제 본인이 좋아 보인다. 호감을 갖고 네. 네, 가져갔다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어쨌든 주셨죠, 그 자리에서. 네, 예, 그래서 되게 뭐 밤새 국민들은 좀 잠을 못 주무셔서 그렇겠지만 되게 좋은 성과를 내서 기쁩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말씀드린 SNS에 굉장히 숙청, 혁명, 한국과 뭐 상황 못한다 우려를 많이 자아냈고 국민의힘 여기에 시기를 놓치자 김문수 후보 이렇게 막 테러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여기에 당황하지 않고 트럼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요. 네, 네. 그때가 내란이 있었고 네. 그것을 내란 상황에서 국회가 임명하고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서 사실 조사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간 거지 무슨 극단적인 그런 표현으로 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급습이 설명을 아니다. 예, 네. 설명을 해서 네. 충분히 알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잘 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결국엔 통일교동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네. 오해였다는 말까지 네, 네. 이끌어낸 게 바로 네. 이재명의 트럼프 그렇죠. 다루기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엔 미국에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 진행했죠. 네, 네. 굉장히 간담회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춘추관에 근무할 때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기내에서 간담회를 몇 번 하셨고요. 그 첫 비행할 때 이제 기내에 탑승한 그러니까 수행하는 기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외국에 나가면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애국자가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네. 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논조도 사실은 해외에서 그 정상들과의 회담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인들 만나거나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하면 굉장히 이제 그 나라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그렇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대통령도 네. 되게 이제 감동을 받게 되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기자들도 분위기를 그러니까 국내 분위기랑 좀 다르게 하게 네. 되는데 네. 어저께 이제 그 간담회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로 많이 소개가 되고 해서 보니까 대통령도 처음 이제 순방 갔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기자들과 더 네. 친숙하고 그 사이에 뭐 기자들하고 식사도 하고 네. 그다음에 기자실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프레스 프렌들리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어저께 기내 간담회에서도 네.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러한 친중 공격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비핵기 안에서 친중 이미지 해소 방안을 기자가 물어보니까 여기에 정면 돌파를 했거든요. 네, 네. 결국엔 국익을 위해서라면 친중도 할 것이다. 네. 오직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네, 이재명의 맞습니다. 철학을 네,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좀 비아냥이 있었잖아요. 네. 중국 사람 쉐쉐. 만났을 때 쎄쎄한다 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비아냥하고 언론에서도 그랬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그걸 공격의 빌미로 삼았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주변 강국과 잘 지내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4대 강국과 뭐 예전엔 등거리 외교라고도 표현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잘 지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를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긴장이 고조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빠져나가고 네. 그다음에 그 있던 투자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투자도 되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주식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결국 3년 동안 윤석열이 망쳐먹은 경제를 살리려면 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에이펙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교를 통해서 실익을 추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대통령의 해야 될 그런 목표이자 목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제 뉴스에 이어서 국내 문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국 전 대표 이제 연수원장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명복권으로 정치활동 제약이 풀렸습니다. 여기에선 대통령께서 많은 리스크를 안고 결국엔 사면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치 행보를 굉장히 본격화했죠. 먼저 관련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보 영역이 비었기 때문에 저는 자완투수가 되겠습니다.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습니다. 네, 자완투수 맞겠다. 뭐 강렬한 의지가 좀 보이는데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맡았죠. 그 포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검찰로부터 오랜 기간 탄압을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네. 힘든 시간을 이제 보냈고 네. 그리고 탄핵을 이제 3년은 너무 길다. 네, 뭐 3개월 안에 하겠다라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공언했고 일정 정도 그런 쇄빙선 역할이 이루어졌다라는 네. 점에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본인의 메시지를 지금 설파한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쇄빙선에서 망치선으로 나가겠다 말을 했죠. 네, 그런데 진보 영역이 비어 있다라고 이제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는 진보, 개혁, 그다음에 보수까지도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그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럼 보수까지 어떻게 아우르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에다가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비어 있다. 네.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권이 비어 있다고 해서 진보, 개혁, 보수를 다 아우른다고 했는데 사실 진보 영역이 비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라는 그런 그 진보 진영이 네. 정책으로 또는 법으로 네. 입안이 되고 그것이 실현이 될 때 진보의 영역의 그 가치, 노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은 그 영역까지 다 포괄해내는 게 그렇죠. 저희 역할이다. 그래서 네네. 비어 있다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좀 채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네. 국민의힘 해체 부분은 내란에 동조한 세력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네네. 입장에서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동일하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서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경제 내란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정청래 대표 거기 내란을 한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네, 문제를 네. 제기를 했었죠. 네. 조국 다시 돌아와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시다시피 8.15 사면이냐 크리스 사면이냐 크리스마스 사면이냐 그러니까 너무 사면이 8.15 빨랐던 게 아니냐 이 사면 시기를 두고 사실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사면을 할 거면 네.
사면 자체를 놓고 공방을 펼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소모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통해서 조국 전 대표를 검찰 탄압 또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네. 파면의 시기를 놓고한다면 저는 뭐 빨라서 하냐 안 하냐라는 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네.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그때는 네. 그러고 그 뒤에 있는 그 행보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건 뭐 정치권에서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이다. 얘기들이어서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스캔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조국 스캔들. 그래서 된장찌개 사진을 올렸더니 뭐 별거 아닌 걸로 왜 그러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대응을 하니까 돼지 눈에는 뭐 돼지만 보인다.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했어요. 이러한 조국 전 대표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조국 그 전 대표가 SNS를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사안의 본질보다는 격가지를 가지고 호도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다라고 이제 보지만 네. 사실은 국민 정서 그러니까 일반 법 위에 있는 게 국민 정서법이라는 표현을 제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조금은 이제 여러 입장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이제 8.15 전에 이제 뭐 그 재해로 인한 그 국민들 사이에서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8.15 사면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네네. 좀 행보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보여지고 네.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네. 이제 원하지 않는 구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현명하게 잘 타고 넘어가는 것도 네.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네, 네. 여기는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행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 연구원장 굉장히 바쁩니다. 사면 이후에 매일같이 일정이 정말 많아요.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예방을 했고 같이 영화도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지금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전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말 각별하고 애틋한 사이이죠. 그 관계가 네. 민정수석 초대 민정수석 그다음에 초대 법무부 장관을 그 연이어서 이제 네. 일을 맡길 정도로 네. 신뢰 관계가 매우 돈독한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당했던 그런 고초 그리고 네.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조국과의 그런 아주 그 정말 검찰의 엄청난 칼날에 휘둘렸던 것에 대해서 미안함과 그다음에 고마움과 버텨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영화를 같이 관람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은 여러 가지로 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뭘 해도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 눈에는 비판적인 네.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조국 혁신당을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네. 지속적으로 행보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거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정치 활동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지방선거를 겨냥한 호남 투어가 아니냐, 호남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럼 민주당의 저는 담양 선거 굉장히 뼈아프지 않았습니까? 민주당과 호남의 파이를 가르는 거 아니냐. 본인이 쉐빙선이 아니라 망치선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망치선이 되고 싶으면 이제 호남 지역으로 가서 민주당하고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저쪽 TK 지역으로 가서 오히려 개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양쪽 다 그 염두에 두고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호남에서 이제 그 민주당과 경쟁하는 거는
정당이니까 네. 예, 그건 뭐 말릴 재간은 없는 거고 그렇게 네.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PK, TK 지역에 인재가 있다면 네. 도전하는 건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저희 당에서도 사실 네. PK는 그나마 겨룰 만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TK 지역은 사실 인물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그런 마당인데 조국 네. 혁신당은 그 인재가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그 호남을 근거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온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혁신당이 안고 있는 그런 어려움, 그다음 난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고민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호남하고 영남도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박빙의 네. 그런 경쟁 관계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네.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가 나왔을 때 네. 그것으로 인해서 어부지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네. 지혜를 모아야 된다.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일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이제 이런 조국 장관, 전 장관 그리고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이런 광폭 행보에 대해서 뭐 유튜브 조태구알이라든가 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하거나 뭐 자중해라.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꽤 가겠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민주당 의원분들 심기가 좀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론의 흐름이 네. 이제 여론조사로 반영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 정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저는 그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당심과 민심이 일치되는 것처럼 국민의 정서와 국민 그 정서가 반영된 여론 조사 결과가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행보가 과연 얼마나 국민들 사이에서 호감을 갖느냐 내지는 비판적 시각 플러스 비난을 받느냐 이거는 결국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 네.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네. 사면을 강력히 요구했던 분들 안에서 지적되는 것도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뭐 판단해서 그다음 행보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당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 활동이 행동이 부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여론이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여론조사 꽃이나 네, 아니면 리얼미터 여론조사나 그 이전에 갤럽 여론조사 네. 나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네.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좀 그 정당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왜곡하거나 뭐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판단을 네.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 조국 연구원장 계속 설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30이 70대처럼 극우화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조국 그 연구원장인가요? 2030한테 비판을 받는 게 아빠 찬스잖아요. 물론 가족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박살이 난 거에서 그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2030 세대에서는 불평등의 이슈가 굉장히 담화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빠 찬스는 굉장히 기득권 그리고 위선자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극우화됐다. 특히 2030 남성들이 극우화됐다. 이렇게 평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설화에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의 모습이 전체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030은 세월호 세대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촛불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였던 학생들도 있고 그게 처음 이제 유권자가 2017년도에 된 상황.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또 두 번째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네. 조기 대선이 있었는데
이 2030이 어떤 입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나갈 거냐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 네. 그래서 본인의 그런 과거의 행동 또는 그 검찰로부터 악마화됐던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청년들 사이에서 조국 전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흐름이 일정하게 있을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본인의 몫으로도 하고 우리 사회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통해서 네. 검찰이 마녀사냥했던 이 부분과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무죄가 났던 부분, 그다음에 네. 그 아직까지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바로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오해도 풀리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 세대가 극우화됐다라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혁신 원장인가요? 네. 예, 혁신 연구 원장이면 네, 연구 원장. 아마 그 조국 혁신당에서 네. 면밀히 이 여론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추이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30 안에서의 왜곡된 문화가 있다라면 그 왜곡된 문화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권의 몫이죠. 네. 그래서 네, 그걸 노력을 기울여야지 단정해서 규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네, 말씀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비행기 안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과 그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네. 밝혔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제가 좀 봐야 될까요?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봉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극우 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던 거고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도 악수하고 손을 잡는 거는 지극히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이고 또 네. 그렇게 행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대표 시절,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내란 동조 세력 네. 또는 내란 세력과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 네네네. 만나지 않겠다. 네네. 전제가 있었죠. 사과,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뭐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정청래 의원은 아직 야당 대표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선출됐어요. 네. 그러면 여야 대표들하고 회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 자리에서도 악수를 안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시절에 그 얘기했던 것, 그다음에 야당 대표가 뽑혔을 때 네.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치와 네. 여당 대표의 위치는 다르다. 민주당의 대표와 대통령과는 지위도 차이가 있고 네, 그렇죠. 예, 역할도 차이가 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고 보고 저희가 뭐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입장을 조율해 나가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좁혀 나가고 그래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야당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네. 대통령께서는 원칙적이고 그다음에 가져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 국정 운영의 방향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거고요. 네. 정청래 여당 대표는 또 당의 대표로서 현재 처해진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 계속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특히 몇몇 의원의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만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지켜보면 이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그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연구원장을 사면했다 이런 이야기가 떠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호사가들의 얘기다라고 호사가들의 생각하고요. 얘기다. 네. 전혀 근거 없는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면은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가야 될 행보가 있고 뭐 정치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 네. 민주당의 대표이잖아요. 정청래 네. 대표는 네. 민주당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는데 그게 조국과 정청래 간의 어떤 정청래 대표 간의 무슨 갈등 내지는 경쟁 이렇게 네.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분들의 그런 시각 아닌가. 호사가들의 예, 이야기다. 네. 네. 또 방통이 정말 오랫동안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세 개 핵심 개혁 과제 드디어 완수를 하는 걸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정말 오픈 현장이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태도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이제 페이스북에 이진숙 위원장이 글을 올리면 네. 이제 댓글이 쭉 달리는데 네. 우리 사회의 극우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소수지만 댓글을 많이 달아요. 뭐 장래 대통령감이다라는 네.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에 좀 업돼 있지 않나라는 거 하나 하고 이제 예전부터 좀 맞짱을 떠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네. 위상이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 인식의 문제점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임기를 보장해 달라 내지는 뭐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로 전환해 달라 네. 이런 요구를 이제 국무회의에서 했잖아요. 했었죠. 근데 네. 국회에 와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사실은 늘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기싸움을 해서 자기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보수의 여전사로서의 네, 그렇죠. 자리를 잡는 거다라고 네네네. 보는데 한낱 부질없는 부질없는 지시입니다. 행동이다. 네. 지시다. 그걸 이제 우리 의원들 일각에서는 헛짓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헛짓거리 했다고 이제 모멸감 명예를 훼손당하겠다 그러고 네.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발언조차 못하는 종군 네. 기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분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준법 정신이 결여됐다라는 선생님의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준법 점수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게 중학교 평가를 2학년 받았네요. 때 성적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네네. 그 평가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준법 정신이 결여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선생님이 볼 때 그 이진숙 위원장의 어린 그 중학교 2학년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입장을 펼칠 때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평범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임위 할 때 이진숙 위원장의 그런 태도, 말, 행동을 볼 때 네. 그때 그 선생님이 왜 이진숙 위원장에게 그런 그 평가를 했는지가 늘 네. 떠오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법을 지금 이제 방송 3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네. 그러면 그걸 실현하려면 네. 구현하려면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네, 되는데 돼야죠. 지금 이진숙 위원장 1인 구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서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새 방통위 정상화하고 설치법을 제정을 지금 해서 정상화시켜서 공영방송을 제대로 국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네. 일을 또 이제 2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진숙은 또 그렇게 말했죠.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발의했다. 자신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야 된다라고 네. 얘기한다면 네. 윤석열과 임기를 맞추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겨냥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고집을 부려서 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모순 관계를 계속 이제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언이다라고 네, 보고요.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진숙의 잘못된 발언, 행동은 청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틀 안에서 네. 국회가 할 수 있는 네, 일이 있다면 일이 있다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죠. 그게 국회의원의 사명이다라고 네, 국민을 봅니다. 대표하는 네, 국회의원의 그렇습니다. 사명을 다하겠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